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문제를 잠깐 같이 좀 보실까요? 네. 문제 좀 같이 보시고 기본 개념들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저번에 함수를 이제 뭐 상수함수까지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가 오늘 메인이거든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어려운 부분이니까 너무 부담 갖고 막 그렇게 하시기보다도 천천히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가 뭔지 생각해 봅시다. 합성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제 합성한다는 의미거든요.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한다. 그럼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fx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뭐 일반적인 함수라고 해봅시다. 얘는 내가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요,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은 2배 해준 다음에 3을 더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되니까 1 넣었을 때 7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1 넣었을 때 7이 나온다. 두 번째, 2를 뭐가 나오는 거야? 미안해. 1 넣었을 때 5가 나오고 2 넣었을 때 뭐가 나오니까 7이 나오겠죠. 그렇죠? 3 넣었을 때 9가 되겠네. 4 넣었을 때 10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여기다가 g 함수를 또 적을 거예요. g 함수는 뭐냐면요, 여기 x에다 뭘 넣었을 때 3배를 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5 넣었을 때 1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7을 넣었다고 해보죠. 7을 넣었을 때 이게 21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9 넣었을 때 27, 그 다음에 11 넣었을 때 33,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합성함수라는 거 이렇게 합성을 할 거예요. 자, f 합성 g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이제 이 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보세요. 1을 여기다 넣어버리는 순간 이거 f 함수에 의해서 7이 돼버리죠. 그렇지? 괜찮니? 근데 7이 또 g의 정의역이 돼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5구나. 왜 이러지? 1을 넣었을 때 5가 나오고 5가 정의역이 돼서 또 15가 나오죠. 괜찮나요? 그럼 봐봐. g합성 f라는 합성함수는 뭐냐? g합성 f라는 합성함수는 뭐냐면 1 넣었을 때 바로 15가 나오는 함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시는 거. 괜찮니? 괜찮니? 즉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g합성 f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을 넣었을 때 f1은 뭐야? 5죠. 그치? 근데 그 5가 gx에 들어가서 1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니?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몇 가지를 좀 더 해볼 겁니다. 자, 결국엔 또 2를 넣었어. 그럼 7이 나왔어. 7이 나왔어? 그럼 7이 다시 2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 넣었을 때 바로 21이 나오는 함수를 g합성 f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g합성 f 함수라는 건 뭐야? x의 정의역, 얘가 정의역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바로 치역 및 공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g의 치역이고 치역이 되고 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진이 왔어? 얼른.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뭐냐? 자, 얘는 뭐예요? f 대 x가 y에 대응되는 함수였죠? 그치? 얘는 뭐예요? g인데 x를 넣었을 때 y 뭐예요? yz라고 하자. 얘 y가 정의고 얘가 z라고 하자. 이런 함수라고 해보자고요. 그치? 그럼 이 함수는 뭐냐면요,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x가 정의역이고 바로 z가 나오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신이 몇 분이 되니? 85. 85? 시험 몇 분이 되니?
봐야 돼.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2배 해주고 3 더해주는 함수고 이게 3x 더해주는 함수죠. 그럼 1 넣었을 때 바로 15가 나오는 거지. 1 넣었을 때 바로 15가 나오는 함수 있죠. 괜찮아요? 이게 G합성 F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지? 안 어렵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보세요. 정역에 있는 x가 들어가면 여기는 2x 플러스 3이 되는 거 맞나요? 그쵸? x가 들어가 버리는 순간 2배 해주고 3도 해주니까. 그치? 근데 이게 또 뭐야? 얘의 정역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3, 2x 플러스 3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치? 아, 그럼 뭐야? G합성 F라는 거는 x를 넣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치? 오히려 그래. 봐야 돼. 그렇죠? 그 합성함수라는 건 뭐야? 원래 F라는 함수가 있고 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 합성하면 어떻게 돼? 요런 GF 합성함수가 되고 X에다 1 넣었을 때 15가 바로 나오는 함수. 그럼 우리가 이거 식을 세우면 우리가 미지수 X로 놓고 X 넣었을 때 2X 플러스 3 이게 정의역이 돼서 여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되겠다 이런 소리죠.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2 넣었어. 여기 F에다가 2 넣었어요. 그럼 F2를 넣었을 때 7일 거고 7이 또 여기 들어가서 21 되죠. 그렇지? 한번 넣어보자고. 2 넣었어. 여기 뭐가 되니까 바로 21 나오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합성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 일단 조건들이 몇 개 있어요. 이 합성함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다들 밥 저녁 먹었니? 저녁 안 먹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합성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제가 여기다 예식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얘는 F라는 함수야. 이거 두 개를 내가 합성을 할 거야. 어딨어요? 안녕하세요.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놈입니다. 잠깐만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라는 것은 어떨 때 존재를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F함수가 1, 2, 3이라고 했죠. 근데 얘가 4 나오고 뭐 얘가 뭐 10 나오고 얘가 11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그렇죠? G함수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얘는 숫자가 내가 너무 크게 했나? 좀 작게 하자. 뭐 이렇게 된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걸 합성함수를 제가 G합성 F를 썼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야? 1 넣어서 4 나오고 4가 4 나오니까 얘는 4겠네요. 괜찮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합성함수가 존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만 했다고 해보자고. 이렇게만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봐봐. 3이 6을 쐈어. 그치? 근데 여기 6이 없네. 그러면 6이 자 봐봐요. 3을 여기서 쐈는데 6이 갈 데가 없으면 결국 얘는 안 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치? 3을 내가 쐈는데 내가 합성하려고 했어. 합성을 했어 내가. 여기다가 내가 3을 넣었어. 3을 넣었는데 6이 어디로 쏠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건 합성함수가 안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자,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F의 치역이 자 보세요. F의 치역이 문제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G의 정의역 안에 포함이 되어야만 합성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치? 요런 거는 안 되잖아요. 3을 썼는데 그럼 여기 6이 있어야 6이 어디로 가야 3을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얘가 6을 안 가지고 있어 버리면 즉 G가 정의역에 요거를 포함시키지 못하면 얘가 쏴봤자 얘가 갈 곳이 없다. 괜찮니? 그치?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F 함수라는 함수가 있고 Y라는 뭐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합성함수라는 건 뭐야? 합성하면은 1 넣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G의 치역이 미안해. F 함수가 있고 G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G 합성 F라는 건 뭐야? G 합성 F라는 건 F의 정의역이 정의역이 되고 그치? G의 치역이 되는 그런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15가 바로 나오는 함수 즉 2 넣었을 때 21이 바로 나오는 함수가 바로 G합성 F 함수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바꿔 써보면 x를 넣었을 때 2x 플러스 3이고 2x 플러스 3이 여기에 정의역이 돼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합성함수 정의였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f의 치역이 그 다음에 g의 정의역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만 살짝 보고 다시 합성함수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몇 번 문제 보시냐면요. 우리 합성함수의 함수값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조금 더 함수 기본 문제부터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먼저 하자. 자, 648번 저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648번. 자, fx가 있는데 얘는 12-4x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2보다 이상일 때요. 그렇구나. 또 x가 2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4입니다. 그리고 gx는 4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g합성 f1과 그 다음에 g합성 f6을 구하라고 하냐고 했을 때, 그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g합성 f1이라는 건 뭐냐면, 자, fx에다가 먼저 1을 넣은 거죠. 그치? fx에다가 먼저 1을 넣은 거야. 1을 넣으면 2보다 작기 때문에, x는 2보다 작기 때문에 f1은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치? 근데 그 4가 정의역이 돼서 여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16에다가 4분의 1 해주면 4고, 이겠네. 얘는 2예요. 이해되십니까? F합성 G육이야? G합성 F육이 아니라 F합성 G육이야? 그래? 미안해. F합성 G육이야? F합성 위에 건 맞죠? 네. F합성 G육이야? 자, 그럼 요번에 요거 해봅시다. 자, GX에 6을 넣은 거죠. 그렇지? 6을 넣어서 9가 되고 7이 되네. 7. 그럼 그 7이 정의역이 돼서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7은 여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8이 돼서 마이너스 16이 되겠다 이런 소리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4 된다 이렇게. 그렇지? 자, 제가 요거를 한번 정의해보자면 이런 거죠. 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1을 넣었어요. 그렇지? 1을 넣었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4가 되니까 얘는 4가 되겠네. 그렇지? 그럼 4가 또 정의역이 돼서 여기 들어가니까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 넣었을 때 바로 2가 나오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지. 괜찮니? 이게 합성함수 정의입니다. 오늘 몇 번이 돼? 아예 돼요? 시우 몇 번이 돼? 아예 돼? 네, 좋습니다. 재밌다. 이게 좋아. 성격 봐야 돼. 좋아. 유기형도 잘 이해하시네요? 최고 이해하시고. 좋아요. 자, 649번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해보세요.
쓸데도 없는 쓰지 뭐. 뭐 이렇게 쓸 게 많냐? 현수야, 나 벌써? 이거 안 해도 되나? 아씨, 왜 쓴 거야? 야 얘들아, 야 근데 야 너희 잘 푼다. 너희 뭐 선행, 야 얘들아 너희 잘 푸네.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3, 그 다음에 4일,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자, G합성 F1은 뭐예요? F1을 넣었어. F1을 넣으면 6이 때문에 6이 얘의 정의에 대해서 들어가니까 얘는 2다. F G합성 4는 4 넣었을 때 1이니까 1이 여기 정의역이 돼서 6대. 답이 8인가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51번 잠깐 볼까요? 자, 이제 합성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다시 들어보죠. 자, 봐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맞니?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해도 똑같을까?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x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괜찮니? 즉 어떤 x 값을 넣었을 때 y 값과 이게 y 값이거든요. x를 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값, 얘는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괜찮니? 얘를 우리가 표시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를 넣었어요. 그럼 얘는 fx겠죠. 이해되세요? 그렇지? x에 대한 식으로 이게 x에 대한 식이니까 이거 우리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쓰냐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통 x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괜찮니? x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뭐예요? 요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를 똑같이 넣었을 때 순서를 바꿔서 합성해도 똑같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는 건 되게 극소수예요. 성립할 때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좀 살펴보면은 제가 예시를 하나 적어봤는데 그냥 요거 하나 보시죠. 자, y는 그렇죠. fx가 3x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고요. gx를 2x 플러스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재미로. 그럼 봐보세요. g합성 fx라는 건 뭐야? 어떤 x값 넣어서 요게 나왔죠. 이게 fx죠. 그렇지? 이게 정의역이 돼서 여기 들어가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요거 한번 해보자고. 얘는 g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여기에 나왔고 이게 여기는 정의역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괜찮니? 그럼 얘는 6x 플러스 19고요. 얘는 6x 플러스 8이에요. 애초에 안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애초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좀 유념을 하시고요. 합성은 그래서 거꾸로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성질. 자, 두 번째 성질 같이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성질. 결합 법칙이 이게 있거든요. 결합 법칙. 여기서 어떤 거를 먼저 하든 상관없이 성립을 합니다. 이거 두 개는. 자,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힘들지? 왜 힘들지? 그치? 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똑같이 x를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니가 궁금한 거예요. 괜찮죠?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는 x를 내가 여기서 넣었어요.
근데 얘는 f 합성 g니까 바로 z가 나오는 함수인 거죠. 요거는 괜찮니? 근데 그 z가 h에 들어가서 바로 오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x를 넣었을 때 바로 나오는 값이 오메가네. 괜찮니? 두 번째가 뭐지? 얘야 x를 넣어서 y가 나왔어. 그렇지? 그럼 그 y가 요 g합성 h라는 건 뭐야? y 넣어서 바로 오메가 나오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y 넣어서 바로 오메가 나오는, 즉 똑같은 x 넣었을 때 오메가 나오니까 이거는 둘 다 같은 게 맞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해돼서 괜찮지? 그래. 설명 정말 잘하는 거. 이거 말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네. 하나만 더 알아봅시다. 네. 우리 항등함수 기억하시나요? 항등함수가 뭐죠?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1을 넣었다면 1이 나오고, 그렇죠? 2가 나왔다면 2가 나오고, 3이 나왔다면 3 나오고, 4가 나오고, 4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항등함수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문자 i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해서. 괜찮니?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f 합성 i와 i 합성 f는요. 우리 이거 올렸지? 양은 올렸나? 내 귀에 문제 생긴 거 아니죠? 봐봐.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안 성립해. 근데 여기가 항등함수일 때는요 성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합니다. 왜 성립하는지는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자 봐보세요. 자 얘는 1 넣었을 때 1 나왔지, 그렇지? 괜찮니? 1 넣었을 때 여기 x가 숨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는 2배를 해주는 함수라고 해보자고요. 그렇지? 그럼 얘는 2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얘는 4가 나올 거고 6이 나올 거고 8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얘 해보자고. 얘는요 자 1 넣었을 때 2 나왔죠? 그럼 얘도 1 넣었을 때 2 나오면 되겠네. 그렇지? 1 넣었을 때 요거 되면 어떻게 2배 주면 2죠. 근데 이게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면 2가 되겠네. 그렇지? 얘는 자기 자신, 얘는 2배 해주죠. 이렇게 자기 자신 나오니까 4 나오겠네. 2 넣었을 때 4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오고. 그럼 x 넣었을 때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오메가가 나온다.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시로 보여드렸죠. 다만 다각 법칙은 무조건 성립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진 않지만 항등함수일 때는 이례적으로 성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제 간단하게 몇 개 풀어보고 바로 역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려워요. 자, 651번 제가 풀어드릴 거거든요. 네. 651번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죠. 네. 내가 그림 그릴 동안 풀어보고 계세요? 네. 그림 그릴 동안. 잘 나오고 있구나. 제가 그림 그릴 동안 풀어보시는 거예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네요. 한 사람? 오.
꽤 어려운데 이거 처음 봤을 때. 같이 보시죠. 네. 처음에 일단은 헷갈릴 거예요. G2하고 G3가 뭘까? 근데 합성함수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와 요게 똑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식을 세우면 자 G1F와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F1을 쓸 때 4고 4가 어디 들어가는 게 뭔지 몰라. 이거부터는 안 되겠네. 요거부터 하셔야죠. G1은 4야. 그럼 F4는 뭐가 되겠어? 자, G4고 이게 정의역이 돼서 여기 들어가니까 얘는 5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F1 넣었을 때 2고 2가 어디를 가야 5가 나와요? 5로 가야 5로 나오죠. 그렇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2가 5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또 여기다가 2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어렵지? 그러면은 G2는 뭐야? 5잖아요. 5가 정의역이 돼서 여기 들어가니까 얘는 1이죠. 그럼 F2는 3인데 3이 또 여기 들어가면은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소리죠. 안 어렵지? 자 그러면은 요거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G2하고 G3은 자 G2는 5고 G3은 1이니까 답은 6이 된다. 이런 소리죠. 이렇게. 안 어렵죠? 괜찮지? 이 정도면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고요. 네. 자 659번 저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성수 많이 안 걸릴 거예요. fx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고요. g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합성 hx가 gx라고 하네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hx가 뭔지를 몰라요. 요것만 있어. 얘는 2차고 얘는 뭐 1차고 뭔지 몰라. 그렇지? 어떻게 되겠니? hx가 곧 여기에 hx가 곧 fx의 정의역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더블 있어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gx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럼 hx 바로 나오네요. 빼기 1 해주면은 4 2분의 1 hx가 돼요. 2배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3이니까요. 3이 여기다 넣어주시면 답 나오겠죠. 마이너스 10이죠. 안 어렵지. 쭉 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자, 요거 660번만 한번 해보실까요? 네, 660번. 됐니? 오, 이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봐보세요. 이거는 아까랑 달라요. hx가 뭔지 모르는데 그게 밖에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단 말이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h5잖아요. 그렇지? h5예요. 그럼 얘가 5될 때의 x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x의 x가 2가 되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도 그럼 2가 되면 되겠네. 아, f2가 5니까 그게 바로 h5겠다. 라는 거죠. 그럼 g2는 뭐야? 1이니까 답이 1이야. 안 어렵지?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넣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가 거듭작용 될 때가 있어요. 합성함수를 연속해서 합성함수를 계속 연달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도 아셔야 되겠죠? 무조건 아셔야 돼요. 664번 저와 같이 봅시다. 이게 무슨 행위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같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문제 나와 있긴 한데 뭔 소리인지 사실 좀 잘 모르겠거든요. F50이라는 게 뭔지. 50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 얘를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요.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해석을 못하면 이게 빡세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F51은 이런 거예요. 자, 봐봐. F1은 2야. 괜찮죠? F1이 2예요. 그러면 F21은 뭐냐면요. F1이 2잖아? 2가 정의역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한 번 합성하는 거죠. 괜찮죠? 그럼 F31은 뭐예요? 이걸 또 합성하는 거예요. 3을 합성하면 자, F3 나왔고 있지만 3이 정의역이 돼서 들어가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니? 그렇죠. F41은 4가 정의역이 돼서 또 들어가니까 1이 나오겠니? 그렇지. F51은 뭐야? 그러니까 얘가 1이면 1에서 다시 2 나오겠네. 네 개가 반복되네 지금. 괜찮죠? 그럼 네 개가 반복되니까 자 이걸 50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4로 나누면 나머지 2죠. 그렇지? 그럼 얘가 되겠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한 번만 더. 오케이. F1은 2야? 그렇지? F21은 뭐야? 2가 정의역이 돼서 들어간 거니까 그때 값이 3인 거지. 그렇죠? 합성을 2번 했고 합성 3번 했고 합성 4번 했고. 그렇죠? 이게 또 정의역이 돼서 들어가면 그게 4인 거죠. 즉 2, 3, 4, 1이 계속 반복되니까 4개씩 반복되겠네 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두 번째겠네. 3이 된다 이런 소리겠지. F51 2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F2는 3이죠. 그럼 이거를 한 번 합성하는 건 뭐예요? 3을 저기다가 넣으면 4가 되고 4를 또 저기다가 넣으면 1이 되고 1이 또 정의역이 돼서 들어가면 2가 되고 3, 4, 2가 너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4로 나눠주면 나머지 3이니까 1이 된다 이런 소리죠. 답은 4예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F2가 3이야. 그치? 그럼 이제 F2라는 건 뭐냐면 F2가 3인데 이걸 한 번 더 합성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걸 한번 합성했으면 3에다가 3이 정의역이 돼서 들어가니까 4가 된다. 4가 또 뭐야? F3는 뭐야? 이 4를 또 여기다가 넣어. 이게 정의역이 돼서 딱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나? 이해돼? 엄청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4개 계속 반복된다 생각하면 돼. 조사서 어렵지? 아닌가? 어렵진 않죠? 역경은 이게 사실 역경 것도 많은데 잠깐만 우리 이제 그래프로 좀 들어갈 건데요. 자, 합성하는 그래프가 여러분들을 줄일 겁니다. 아마도 제가 667번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계세요. 저거를 진짜 다 합성해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겠죠. 이게 뭔 소리야? 뭐지? 너무 이건 빡세게 되네. 항상 뭐야 다 할 줄 알아? 나 그리고 있는데 얘들아 뭐야? 나 잘하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려운 건데. 살살 살살 해봐 아니까. 근데 그림을 그리기가 좀 빡세거든 지금. 그림 하나 그리기는 가성비가 안 좋네. 그다음에 이렇게. 자, F합성 D를 하셔라 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가봅시다. 자, D를 넣었어요. D를 넣었어. 여기다 넣으면 C가 되죠. FD는 C예요. 그렇지? 그럼 C가 정의역이 돼서 다시 들어가려면 C는 요거와 똑같죠, 그렇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정의역이 돼서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B가 나오겠죠, 그렇지? 얘가 C인데 C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FC는 B니까 B가 나오겠네. FB 구하는 거랑 똑같겠네, 이렇게, 그렇지? 그럼 FB는 뭐예요? FB는 B 넣었을 때 A 나오겠네. 답은 A나요, 그렇죠? 답은 A다. 안 어렵지?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669번. 자, 시작. 저거 0에서 1까지인데 그 부등호가 빠졌네요. 네, 0에서 1까지예요 그냥. 순사. 오씨 잘하네. 야 이거야. 얘들아 너희 고이야 고이? 너희 고이 아니야? 너희 잘해. 살살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굳이 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봐보자. 내가요. 이건 마치 뭐예요? 자 F1 4분의 1은
4분의 1 여기 넣었을 때 2분의 1이겠네. 그쵸? 근데 얘들아 여기서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그래프가 여기 지나가지 않나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2분의 1이 다시 정의역에 대해서 들어가면 1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럼 F3의 4분의 1은 1이 정의역에 대해서 들어가니까 0 되겠네요. F4의 4분의 1은 0이 또 정의역에 대해서 0 되겠네. 0이 또 계속 0 되겠네. 다 0이네요. 그쵸? 답은 0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려운 거 하나 풀어봅시다. 671번 시작. 그래. 어렵지? 나왔어? 이야, 엄청 어려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기억? 조금 더 풀어보세요. 조금 더 풀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풀어 2분 더 드릴게요.
fx가 x와 같을 때 시그널이 개수다. 그럼 이거는 마치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 구하는 거기 때문에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교점 두 개 생기겠네요. 두 개가 맞고요. 근데 2번부터 약간 머리가 어렵죠. 머리가 아파.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fx를 t로 치환을 하시는 거예요. 자, fx를 t로 치환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ft에 t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시그널 개수가 4개라는 건 말 그대로 요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4개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 x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 t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죠? t 넣었을 때 t 나오는 건 뭐야? y는 x 위에 점이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어떤 값 넣었을 때 x 값이고 이게 y 값인데 두 개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럼 여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알파 콤마 알파라고 하고 베타 콤마라고 베타라고 이렇게 베타 콤마 베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t가 될 수 있는 거는 2개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fx가 알파일 때와 그렇지? t가 알파거나 베타 t가 뭐야? 알파거나 베타니까 fx가 알파거나 fx가 베타거나 2개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fx는 x제곱 뭐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알파, 2차 함수 베타 총 4개 나오는 거죠. 이해된? 이해된 사람? 요거 괜찮아요?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우린 일단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fx를 t로 치환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럼 우리는 x의 개수가 궁금한 건데 그럼 t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될 수 있는 값은 2개밖에 없고 그 중에서 x가 될 수 있는 거 2개, x가 될 수 있는 거 2개니까 총 4개다 이런 소리죠. 아닌 건가? 이게 왜 2개고 이게 왜 2개냐? fx라는 거는 2차 함수기 때문에 x제곱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에서 5 넣었을 때 요거거든요. 그쵸? 요거하고 요거와의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2개일 거고요. 그쵸? 또 얘하고 얘와의 교점의 개수도 무조건 2개겠죠. 2차 함수니까. 그쵸?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귿 잠깐만 보세요. 디귿. 자, 디귿은 뭐야? 요거잖아요.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이 뭐냐가 궁금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저는 일단은 뭐 인형 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봐보세요. 요 fx는 그러면 몇이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9가 되려면 얘가 2가 돼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렇지? 그럼 fx가 2가 될 때에 그때의 x 값이 궁금한 거겠네? 괜찮니? 그러면은 fx는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9에 요거의 x 값이 2개니까 그렇지? 그 두 근해하고는 뭐야? 샤라샤라 나오겠네. 마이너스 2근해하고 잠깐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 미안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겠지? 한 번 다시 해줄까요? 3번 다시 해줄까요? 우리 요게 2가 돼야만 마이너스 9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fx가 2가 되는 그때 x값이 합을 구하면 되겠네? 그쵸? 그럼 fx는 2가 될 때 그때의 x값은 fx가 요거고 그때의 x값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샤라샤라인데 어차피 2분의 1은 4니까. 그쵸? 꽤 어렵지? 네, 저기 알파 베타가 이게 뭔 소리냐? 처음 아니에요? 뭐가 처음이에요? 네, y는 x 위에 있는 처음 알파 베타 맞아요. 교점 저게 알파 하나씩 나오고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fx가 t인 건데,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t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요 i는 x 위에 점밖에 없잖아요. 두 개죠. 그러면 알파고 베타, 그치? 그래서 t가 될 수 있는 건 알파거나 베타밖에 없는 거네, 그치? 그래서 그때의 실근의 개수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잖아요. 그쵸?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나오잖아요. 왜 두 개씩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두 개씩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참수는 그냥 두 개잖아요. 요거 연립해도 x가 두 개 나와. 이거 뭐하고 뭐 나와요? x 4하고 0 나오죠? 2차 방정식은 그럼 무조건 두 개. 두 개 나오고 두 개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괜찮아. 처음에 이거 어차피 기말범이야. 괜찮아. 기말범이야.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어떻게 기말범이야. 알겠죠? 숙제만 어려운데 기말범이야.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봅시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거든요. 네. 자, 몇 번을 예시로 들어드릴 거냐면 675번. 합성함수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어렵죠? 제가 이걸 예시로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그릴 동안 한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675번. 좀 크게 되자. 뭐 그리느냐? f합성 gx를 그리는 이게 첫 번째 게 뭐지? 첫 번째 게 fx예요. 두 번째 게 gx예요.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f합성 g를 그리라고 하네요. 그렇구나. 자, 뭐지? 집중해봐요. 존나 어렵다. 존나. 일단은 우리가 얘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합성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기 g가 있고 여기 f가 있는데 g가 g의 정의역이 곧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되는 함수인 거잖아요. 합성함수라는 거는. 그렇지? 즉 뭐야? 합성함수는 예를 들어 여기를 x라고 할게요. x축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 y 값이 나오겠죠. 괜찮죠? 그렇지? 그럼 그 y 값이 다시 정의역이 돼서 z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자 x축에 있는 쭉 이쪽에 있는 어떤 값이 들어가서 y 값이 나와. 이해돼? 예를 들어 자 내가 이렇게 y는 1이라고 이렇게 딱 그어볼게요. 이렇게 y는 1이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값 넣었을 때
그 y 값이 1보다 작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그때 어떤 z 값 나오겠죠. 괜찮니? 그래서 요 x 값이 여기 있다면 그때의 z 값이 여기에 딱 찍히는 거예요. 이게 되셨습니까? 오연이 몇 페이지? 80% 정도? 아, 다시 한번. 내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0.1 정도라고 해보자고. 그럼 요게 여기 갔어. y 값이 나왔어. 그게 정의역이 돼서 여기 들어가죠? 그럼 그 y 값이 뭐야? x가 0.1일 때 그때의 y 값이 여기 딱 찍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일단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일단은 요거는요. gx는 무조건 이게 1차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직선이 또 하나의 직선에 들어가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fx가 뭐 3x 플러스 7이라고 해봐.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2x가 여기 들어가면 6x 플러스 7이 되면서 또 직선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식일 거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 그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냥 해봅시다. 자, 어떻게 문제를 쓰시냐면, 어떻게 그리시는 거냐면, 자, 1 기준으로 정의역이 지금 끊기잖아요. 이 정의역이. 그러면은 여기로 딱 잘라주시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요거보다 y 값이 작은 부분은 여기로 들어갈 거고, 큰 부분은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니? 즉, 야, y는 1이면 만약에 어떤 값 x값 넣었을 때 그때 y 값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갈 거고, 만약에 어떤 값 넣었을 때 1보다 크면 그게 여기로 들어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딱 세로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 예를 들어서 (0에서) 이게 y는 2x란 말이에요. y는 2x. 그치? 그럼 y를 했을 때 여기는 몇이야? 2분의 1이겠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2분의 1은 잡아봐요. x가 0에서 2분의 1만큼 늘어났을 때 x값이 0에서 2분의 1만큼 늘어났을 때 0에서 2분의 1만큼 늘어났을 때 y값은 어떻게 돼요? 0에서 1만큼 늘어나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럼 0에서 1만큼 늘어나는데 그게 정역이 돼서 0일 때 얘는 2잖아요. 2에서 0만큼 내려가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0에서 2분의 1만큼 늘어났을 때 z값은 뭐가 돼요? 2에서 0만큼 내려가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 안 되는 분 얘기 좀 해볼래?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괜찮아. 자, 예를 들면은, 야, 내가 예를 들어서 0 넣었을 때, 어차피 직선으로만 이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0 넣었을 때, 얘도 0일 거고, 그때 얘는 2겠네. 그치? 그럼 얘는 0 넣었을 때 2가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또, 얘는 2분의 1 넣었을 때 1이잖아요. 그쵸? 얘는 2분의 1 넣었을 때 1이잖아? 그 1이 정의역에서 0 되겠네? 그치? 그러면 2분의 1일 때 0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2분의 1 넣었을 때 1이네? 그치? 그럼 1일 때는 0이잖아. y값이. 그럼 얘는 2분의 1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인데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어주면 끝이야. 이해되세요? 왜 이래 몇 분이 되니? 다해 그래. 합성함수 다 이해한다는 거 진짜 존나 잘 가르치는 거죠. 이해되지?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존나 기쁘네요. 이거 존나 어려운 거거든요. (2분의 1에서 1만큼) 늘어났을 때, 자, 이거는 2분의 1에서 1만큼 늘어났어. 2분의 1에서 1만큼 늘어났을 때 1에서 2만큼 늘어나죠? 1에서 2만큼 늘어났지. 그러면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을 넣었을 때 2잖아요. 그치?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왔어. 그럼 2가 여기 들어가 2는 뭐야? 여기 정렬이 들어서 2가 되겠네. 아 그럼 여기 2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지.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야 2분의 1에서 1만큼 늘어났을 때 1에서 2만큼 늘어나고 1에서 2만큼 늘어난다는 건 0에서 2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서 1만큼 이동을 할 때 0에서 2만큼 늘어난다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조금 더 해봅시다. 자, 1에서 2분의 3이거든요. 대칭이니까. 1에서 2분의 3으로 이동을 할 때. 자, 1에서 2분의 3으로 이동을 했어. 1에서 2분의 3만큼 이동을 했을 때 2에서 1만큼 내려가고. 그럼 2에서 1만큼 내려가고 그때 2에서 1만큼 내려가니까 2에서 1만큼 내려간다는 건 2에서 0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지. 2에서 0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지. 자, 그럼 그림 계속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니?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자, 지금 이해 안 되는 건 다음으로 가야 돼. 0천이 몇 포이 돼? 야, 그 정도면 뭐 상수 잘하네. 지금 몇 포이 돼? 다요. 씨. 좋아. 이 정도면 뭐 합성수 존나 잘해 지금. 이거보다 더 빡세니까 이거보다 더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합성함수 이 정도만 나올 겁니다. 아마도 지금 트렌드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더 어렵게 나오면은 그 서양고에서 재작년 2023년도인가 합성함수 좀 빡세게 나온 적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옛날이라. 좀 되게 더 좋아요. 그러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합성함수 이렇게. 서울고 시험이 많이 분명히 요번에는 괜찮지 않아? 요번에는 근데 2022년도면 그때 진짜 말도 안 됐었어. 충격이었어 그때는. 무슨 저번 문제를 내지? 근데 그만큼 등급도 떨어지는 거 그러겠죠. 근데 문제 자체가 좀 과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저거를 풀라고 낸 거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너무 우리가 빡세게 나가서. 너희 여행 안 가니? 안 놀러 가요? 가고 싶어. 어디로? 우리 여행지 추천 좀 해줘. 우리 방학인 거 알아? 8월 11일부터? 우리 학원 방학이에요. 15일, 14일까지. 광복절 나와요. 근데 그 전날이죠. 11일 날? 우리 12일 날 쉬나? 네. 여러분들은 한번 계시는 거죠. 우리 여행지 해외 어디가 괜찮아요? 가고 싶은 데 있어? 일본 가고 싶어. 일본 가고 싶어요? 나 일본 한 8번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일본은 일본은 지금 일본 그래 8번 갔다 한 번도 안 가봤어? 네. 일본 진짜 좋아. 진짜 좋죠. 일본 너무 맛있는 거 많고 너무 좋죠. 뭐 괜찮았던데 언니? 몰디브 좋았어? 좋아. 너무 비싸다. 그 비행 시간만 8시간 걸리지 않아? 몰디브? 경유 한번 해야 돼? 몇 시간이야? 경유는? 10몇 시간? 빡세. 방학 동안 거기 갔다 오면 4일 동안 비행기 있어야 되는데 4박 5일 중에서 약간 빡세네. 근데 가면은 좋긴 해. 좋아. 몰디브 진짜 좋긴 해. 우리 여행 가고 싶다. 좀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잘못 걸리면 하루 정도 비만 나? 소나기 없죠. 손이 엄청 없고.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예약은 안 했어. 내일 예약까지 예약할 거예요. 성수기는 성수기요? 지금 성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운데? 이렇게 더운데 성수기예요? 휴일 어디 가시? 고민 중이에요. 홍콩 가자. 홍콩. 빠라바라바
몰라요? 준경사님 이런 거 안 봤니? 알겠어요. 근데 너무 들어가면 지금 바로 들어가면 머리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주문한 아빠 중국? 아 중국 어때? 엄청 발전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하는데 여행지라서 저기 발전 엄청 크지 모든 게. 그래서 사람 엄청 많고. 사람 많은 거 같아요. 아 진짜로? 근데 사람들이 그 영어로 대화해달라고 하는 그냥 개무식 가고 다 중국어로 얘기하는. 아 진짜로? 와 씨, 살짝 무섭네. 부산 나가 부산 가면 좀 이런 말 해야 되나?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네, 몽골 가고 싶어요. 몽골 사람들의 눈이 왜 이렇게 좋아요? 몽골 사람들은 멀리 가서 눈이 좋은 거야? 왜 그런가요? 동물에서 그런 거. 아 진짜로? 몽골 사람 동물에서 태어나요? 옛날에. 아 옛날에? 아 뭐 갑자기 아 지금 야 지금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 않아 지금? 도시 사람들은 좀 다르죠. 아 원래 돈이 달라? 아 진짜로?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다르죠. 아 그래? 아니 유튜브에서 몽골 여행 가는 거 어. 그거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인도 이런 거 많이 듣는데 나 얼마 전에 빠니모텔 봤거든요. 빠니모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인도는 그 신호등 기다릴 때 자꾸 위험하니 인도로 이동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인도가 더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재미없나요? 별로 안 웃어주네. 시들었나요 이제? 식었나요 여러분들? 아 식었네. 파리바게뜨 옆에 기다리고 있는데 위험하니까 인도로 이동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인도가 더 위험한데 식었나 보네 이제. 옛날에 잘 웃어줬는데. 봐봐요. 역함수예요. 일단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봐보세요. 역함수를 잘 하려면 자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이게 무슨이냐? 구하지 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단계를 이해할 것. 이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마는 게 역함수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뭔 소리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EX 플러스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넣었을 때 나오잖아요. 1 넣었을 때 5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2 넣었을 때 뭐가 될까요? 7이 나오겠지. 7. 3 넣었을 때, 자,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F 함수라는 거는요, 1 넣었을 때 5 나오고, 2 넣었을 때 7 나오고, 3 넣었을 때 9 나오고, 4 넣었을 때 11 나오고, 괜찮니? 그럼 우리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y는 fx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왜? 1 넣었을 때 5 나오고 2 넣었을 때 7 나오고 3 넣었을 때 9 나오고 4 넣었을 때 11 나오고 괜찮니? 그럼 역함수라는 건 뭐냐? 자, 여기에 치역과 여기에 이게 정의역이었고 이게 치역이었잖아요. 근데 역함수라는 건 뭐냐? 거꾸로 되는 겁니다. 맞죠? 어떤 거냐?
y가 5일자 x에다 5 넣었을 때 1 나오고 7 넣었을 때 2 나오고 9 넣었을 때 3 나오고 11 넣었을 때 4 나오는 함수. 우린 이거를 f에 대한 역함수라고 불러요. 즉 5 넣었을 때 1 나오고 7 넣었을 때 2 나오고 9 넣었을 때 3 나오고 11 넣었을 때 4 나오는 함수. 그치? 그래서 화살표가 어떻게 되냐면 역함수는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이해되는 사람? 안 어렵죠, 그렇지? 좋아.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만 합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 존재 조건이거든요. 이거는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왜 꼭 1대1 대응이어야만 합니까? 자,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 역함수 되면은 얘가 정리역이 되죠? 그치? 근데 얘가 그럼 2개 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죠. 2개 쏘는 거는 함수가 아니죠. 괜찮니? 안 되죠. 이거 안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얘가 하나씩 연결은 됐는데 1대1 함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정역이 되면 9가 안 써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다.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이제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건 다 이해하셨죠? 그치? 오케이. 그 다음부터 이제 단계 이해로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내가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게 우리 원래 fx 함수였어요. 그렇죠? 마치 요거랑 똑같았죠. 괜찮니?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내가 이게요. 역함수 구해볼 거야. 그럼 뭐야? 얘는 1 넣었을 때 5 나오고 2 넣었을 때 7 나오고 3 넣었을 때 꾹꾹이 가죠. 꾹꾹이. 아닌가? 3 넣었을 때 9 나오고 4 넣었을 때 고양이 같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꾹꾹이 같지 않나요? 꾹꾹이? 아니에요? 그렇게 귀엽진 않나요? 죄송합니다. y는 x 플러스 3이었잖아. 근데 우리 이제는 y가 정역이 된다. 이해되세요? 그럼 y가 정역이 돼서 그때 나오는 값이 x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일단은 이렇게 바꿔주고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마치 어떻게 되느냐? y가 정역이 돼서 5 넣었을 때 1 나오고 7 넣었을 때 2 나오고 9 넣었을 때 3 나오고 11 넣었을 때 4 나오겠지. 요거 이해된 사람? 오,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괜찮죠? 괜찮죠? 이거 괜찮지? 다시 한번. 야, 이제 y가 정의역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x가 이제 나오는 어떤 최종값이 되고 y가 정의역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끝인 거라고. 괜찮나요? 그럼 이걸 요거로 표시해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봐봐. 이제 y가 정의역이 되니까 약간 봐봐. 요거는 지금 형태는 여기가 정의역이니까 여기에 y가 들어가는 거죠. y에 대한 식으로 바뀌고 그때가 x 값이 되는 거라고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y 넣었을 때 어떤 값 나오면 그때가 x 값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 맞나요? 자, 시우 몇 회래? 다 돼? 자리 몇 회래? 오, 성이 다 돼? 지금 몇 회래? 괜찮아요? 성이 몇 회래? 괜찮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y가 안 쓰잖아요. x로 쓰지. 그렇지 않니? 정의역을 누가 y로 써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꾸면 역함수 작성하는 거 끝. 그렇지? y가 원래 정의역인데 야, 우리 y를 정의역으로 안 쓰잖아요. x로 바꿔버리면 끝. 그래서 여기다가 5 넣으면 1 나오고 7 넣으면 2 나오고 9 넣으면 3 나오고 11 넣으면 4 나오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 함수. 그래서 얘가 역함수 작성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괜찮니? 그냥 y랑 x랑 바꾸면 된다.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역함수 작성을 y는 x에 그치. 무조건이죠. 그럼 그래프 할 때. 좋네요. 몇 번이에요?
좋아. 이거면 됐어. 이거면 진짜 잘 이해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계를 무조건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이 단계를 이해해야 돼. 왜냐? 이거를 모르면 좀 이따가 여러분들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니? 이거 꼭 이해해 주세요. 자, 역함수 문제 몇 개 풀어봅시다. 쉬는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자, 678번 풀어보실래요? 자, F는 4. F 역함수 이름은 뭐야? 4가 1로 가면 1은 4라고 될게요. 그렇죠? 4야 4. 그럼 F 역함수 1은 4겠네. 다음 8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네. 그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679번 잠깐 제가 하는 말이 잘 좀 들어보세요. 679. 자, 제가 분명히 아까 역함수 풀면서 역함수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구하지 말라는 게 당연히 어떤 문제는 구해야 되겠지.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역함수를 구해서 풀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봐보세요. fx가 ax 플러스 b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f2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f 역함수 4가 뭐라는 뜻입니까? 마이너스 1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푼다고 여러분들. 이거 역함수? 이거 역함수 이거 y로 바꾸고 역함수 뭐 해가지고 넣고 또 요거 넣어가지고 두 개 연립해 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말죠.